네, 보충 영상입니다. 부사자리 투부정사 저번에 개념 다 했죠. 그래서 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랑 다른 게 있다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 하면 어, 적으시고 또는 적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문장들만 대표적으로 해볼 건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6월 평가원 전에는 무조건 봤으면 하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기본적인 문장들이니까 좀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럼 선생님이랑은 여러분이 복습했다는 전제하에 212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2번부터 자, 해석할 건데 여기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212번에다는 문장 성분이라고 적으세요. 문장 성분 및 품사. 왜 그렇게 적어야 됐냐면 여러분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뭘 하시냐면 이 문장의 주어를 먼저 찾아보세요. 스타트. 됐어요? 오케이. 자,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앞에서 형용사 자리 투부정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생님 여기 있는 to prevent 요렇게는 얘를 수식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무시하신 거냐면 이 about이라는 게 전치사죠. 그럼 얘가 명사 하나로 끝나야 돼요. 맞죠? 뒤에가. 그럼 예를 들면 요렇게 여러분이 얘가 얘를 수식한 걸로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전치사구가 돼요. 그럼 동사부터 시작하는 안 맞는 문장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도치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문장은 도치는 아닙니다. 왜냐면 맥락상 아시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앞에서 투부정사 주어를 배웠듯이 요렇게가 선생님 하나의 전치사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가 그럼 주어가 되고요. 동사 목적 동사 보어인 것 같습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는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인 거 하나 더 우린 지금 부사자리 쓰인 거 보고 있으니까 여기는 to control 얘가 부사자리 일반적으로 목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자 연습 겸 들으세요. 자, 오직 그 전략에 대해서 그러한 재성장을 막는 것은 더욱이 태우는 것이에요.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불을 뭐 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한 것의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불을 더 사용하는 거래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육모 전에 꼭 이 문장을 봤으면 좋겠다. 왜? 여러분이 품사와 문장 성분도 가져가면서 투부정사 연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의도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그대로 이어서 2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14번도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려울 텐데 선생님이 여러분이 문장 해석할 때 옆에 펴놓으라고 준 어휘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카톡으로 PDF로 줬을 텐데 그 어휘는 다 참고하시면 좋고 거기 안 나와 있는 패턴 어휘 하나만 더 다룰게요. 이건 쌤이 한 5번 한 것 같은데 뭐 보시냐면 여기 베이스 온 오케이. 자, 이거 보자마자 아시겠죠? 베이스 A 온 B 설명할 거고 얘의 뜻은 A의 기반을 B에 두다라는 뜻이고 여러분은 그러면 베이스를 봤으니까 온부터 찾아야겠다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맞죠? 자, 그다음 하나 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걸 좀 복습해 보면 이 문장 딱 봐도 내가 동사 찾으라고 하면 동사가 어떨 것 같아? 그렇죠. 찾기 힘들 것 같아. 왜? 주어가 길거든요. 보니까 엄청난 매력이란 주어 다음에 전치사 군대 뒤에 ing부터 시작하니까 길 것 같아. 그럼 나는 동사부터 찾아서 기본적으로 뼈대를 잡고 이 문장은 엄청난 매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즉 문장 구조로 보면 이것의 엄청난 매력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매력이 이거구나라는 구조를 잡고 해석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그 다음 보면은 얘는 보어 자리에 대시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 대를 우리는 명사절이라 그러고 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있겠죠. 그죠? 그 완전한 문장이 있으니까 똑같이 어떻게 돼요? 문장 대하듯이 대합니다. 그럼 뒤에 액션 다 나왔으니까 나는 주어부터 찾아야지. 근데 동사를 찾으려고 보니까 뒤에 문장 구조가 복잡해. 자, 그러면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랑 했던 거. 뒤에 액션 명사고 뒤에 또 명사가 등장해. 근데 can take가 등장했으니까 얘는 수식 구조야. 그 투부정사는 주어 동사가 절대 될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R이 동사겠네. 됐어요? 그럼 대절 안의 문장의 기본 뼈대는 어떤 행동이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행동은 또한 방출을 줄여주는 거죠. 됐을까요? 자, 잊지 마세요. 참고로 우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하고 있으니까 얘가 부사적 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부사의 해석이 자연스럽겠네. 그리고 자리도 부사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자, 얘가 일단 명사 자리도 아니야. 그죠? 그리고 형용사 자리도 아니란 말이야. 앞에 뭐가 없으니까. 그렇죠.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부사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여러분이 인식하셨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내가 구조 파악 다 해줬다. 그지? 내가 구조 파악 다 해줬거든? 그럼 여러분은 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분이 해석을 여기다 적고 내가 해준 해석이랑 똑같은지 아닌지 비교해 보세요. 참고로 다시 말했듯이 단어장 참고하셔가지고. 알겠죠?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스타트. 하셨나요? 오케이. 자, 빨리 해석해 볼게. 엄청난 매력이죠. 뭐 하는 매력이냐면 세금을 직접적으로 기반을 둬요. 어디에? 측정된 방출에. 아, 측정된 반출에 세금을 기반을 두면, 즉 그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의 매력은 is 무엇이냐면 that 오염시킨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 하기 위해서? 텍스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아, 방출을 줄이는 행동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쌤이 그냥 세금이라고 한 이유는, 자, 쌤이 단어장에 liability를 책임이라고 뒀는데 세금 책임이 그냥 채무잖아요. 그죠? 세금 책임이 세금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여러분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부사자리 투부정사 잊지 말고 다음 넘어갑시다. 네. 21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17번 한번 봅시다. 217번에서는 별표를 좀 칠게요. 별표. 왜 별표냐면 우리는 지금 투부정사라는 걸 하고 있어요. 명사 했고 형용사 했고 지금 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각 장을 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좀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for 투부정사를 보면 for 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신경 쓰자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 있는 to say가 목적으로 해석되는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앞에 항상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죠. for 명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만 보면 해석은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for us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that 뭐라고? 그것이 수학이라고.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수학이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full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put simply는 무슨 뜻인가요? put simply는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외우세요. 간단히 말해서 수학적인 무언가가 있대. 진행 중인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그것이 수학이라고. 됐을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문장만 보는 거기 때문에 맥락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은 이해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되냐면 쓰여 있는 걸 쓰여 있는 대로 읽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과 나의 해석이 지금은 일치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2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8번인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부사자리 투부정사 하고 있는데 잠깐만 앞 페이지를 나만 넘어갈게요. 여러분 화면 여기다 고정시켜. 여러분 책 페이지 넘기지 말고 요거 기억해 봅시다. 요거. 괜찮아요? 오케이. 218번. 여기 밑줄. 자, 얘는 목적도 되고 결과도 돼요. 근데 목적의 빈도가 더 높아. 그래서 목적을 해석하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여러분 단어장에 unevenness 있죠. 그죠? 그다음에 reproduction 있죠. 그리고 so as to 이미 뭐뭐 하기 위해서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딱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얘도 이 해석을 여기 적든 한번 적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해석을 적을 때 문장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스타트. 되셨을까요? 오케이, 정지 버튼 눌러도 되고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18번 해석을 해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식물은 반응한대요. 어디에? 환경적 변화나 불균등함에. 뭐 하기 위해서?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환경적 변화에 반응한대요. for 뭐를 위해서? 성장, 생존, 번식을 위해서요. 자, 이건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while 뭐 하지만 limiting damage. 아, 그 뭐죠? 손실 뭐 하는 동안에 손실과 비생산적 사용을 리미팅 제한하는 동안에 뭐에 그들의 귀중한 에너지에 귀중한 에너지의 어떤 손상이나 비생산적 사용을 제한하면서 while 뭐뭐 하면서 그 에너지를 성장이나 요런 데 쓴대요. 괜찮죠? 이 정도 의미까지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쓰여 있는 걸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의미 파악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여 있는 걸 쓰여 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다른 단어나 추가하지 말고. 오케이? 아무튼 요거 기억해 주시고 요 앞장에 요것도 기억하시고 사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 여러분 이거 오직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좀 큰일 날 것 같지 않아요? 인과관계가 뒤집힐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거 외워줘야 돼.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21번.
자, 221번인데 잊지 맙시다. 우리는 부사자리 투부정사 하고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기억하자고 한 거. 요렇게 묶어볼게요. 정확히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only to 동사는 투부정사가 어떻게 해석되는 거다? 그렇죠. 결과로 해석되는 거다. 그래서 해석은 여기서 포인트인데 두 문장인 것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문장인 것처럼 해석.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 여기까지 해석을 해오고 그 결과 재발견되거나 그 재활용된다. 용도가 바뀐다. 나중에. 그래서 풀로 해석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이 해석해봐야 돼. 아, 선생님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할게. 여러분이 내 설명을 듣고 이해한 거 있잖아. 그 여러분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이해시켜줬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예요.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혼자서 했겠죠. 팩폭을 조금 날려드리면. 그러면 선생님 전 어떻게 해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난 여러분한테 해답을 줘야 되니까. 내가 했던 거를 24시간, 48시간 뒤에 또는 72시간 또는 120시간 즉 일주일이에요. 그 시간에 텀을 두고 여러분이 계속 해봐야 돼. 여러분이 텀을 두고 하잖아? 갑자기 안 되는 문장들이 쏙 튀어나와요. 그럼 그건 여러분이 냉정하게 말하면 못 받아들인 거야.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문장이 안 됐는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좀 잔소리가 길었는데 다시 빨리 해볼게. 이건 내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현실에서 물체는 don't conform, 따르지 않는데요. 뭐? linear, 선형적인 라이프 사이클 모델을요. instead, 대신에 그들은 겪어요. 분해를 겪어요. 또는 기다려요. 뭐를 기다려요? 수리를 기다려요. 또는 저장됩니다. 또는 find, 찾아요. 발견해요. 또는 생각해요. 그들 스스로가 조금 뭐 했다고? 좌천됐다고, 밀어내졌다고 생각해요. 오형식 어디로? 지하실로.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재발견되거나 아니면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어떤 물체들의 숙명인가 봐요. 괜찮죠? 릴리게이트 선생님 단어 정해 줬으니까 보고 오시고. 됐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은 일반적인 투부정사 부사자리 해석이 끝납니다. 근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여기 형용사 자리 투부정사로 되어 있거든. 자, 이거 기억해 볼게. 여기다 적으세요. 영어는 D가 앞을 보충하는 구조입니다. 쌤이 문장 교재 시작할 때도 말했는데 수식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수식은 일종이라 그랬어. 그래서 보충이 편해요. 보충이. 아시겠죠? 보충이 더 정확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다시 돌아와서 투부정사라는 것은요. 형용사 뒤에 있으니까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보충할 거예요. 근데 우리 형용사를 보충하는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 그렇죠.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부사 자리에 왔을 때 특정한 해석이 있는데 여기 적힌 대로 뭐뭐 하기에 뭐뭐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하시냐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선생님 필기한 것들을 필기하고 들으세요. 아시겠죠? 나는 여러분이 지금 정지 버튼 누르고 필기했다는 생각으로 계속 설명을 해갈게. 자, 가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써놓은 대로 easy to solve는 어떻게 해석해요? 풀기에 또는 푸는데 easy, 쉬워요 라고 적은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 밑에 있는 요건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요거. 근데 나는 여러분이 어쨌든 그냥 형용사 투부정사 또는 부사 투부정사를 뭐뭐 하기에 뭐뭐 하는 데라고 해석했으면 좋겠어. 봐봐. enough가 들어갔든 말든 이거 봐봐. 요거 오른쪽에. light는 형용사로서 가벼운이란 뜻이죠. 충분히 가벼워요. 뭐 하는데? 옮기는데 또는 옮기기에. 자,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럼 밑으로 가보자. 자, 요것도 그냥 어떻게? 너무 뭐뭐 하다,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하면 돼. 자, 봅시다. 너무 뜨겁다. 뭐 하기에? 마시기에. 자, 물어볼게요. 마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마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 틀을 절대적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주변의 것들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되죠. 근데 좀 나는 여러분한테 문법적으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입장이 있다 보니까 얘는 이 투부정사가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요. 즉 어떻게 해석을 하냐? 충분히 가벼워. 그래서 그 결과 to move, 옮길 수 있어. 괜찮아요? 오케이. 자, 밑에도 똑같아. 밑에도 결과인데 얘는 어떤 결과냐면 부정의 결과예요. 즉 can't, 할 수 없다의 부정입니다. 자, too hot,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똑같잖아. 마시기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마실 수 없어. 똑같은 의미잖아요.
이건 내가 여러분한테 선택지를 드린 거니까 더 편한 해석을 아니면 맥락에 맞는 해석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기억하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 지식을 갖고 딱 두 문장만 봅시다. 224번으로 오세요. 자 여기 밑줄 224번에 difficult to observe. 자 difficult 형용사죠. 한번 적고 갑시다. 연습 차원에서. 그다음에 to 동사니까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하기에 뭐뭐한. 그래서 관찰하기에 어려운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르게 해석하면 농부는 또한 복잡하고 관측하기 어려운 현상에 직면합니다. 근데 그 상황 뭐냐면요. 뒤에도 밑줄. 보이시나요? 형용사, 투부정사. 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그 현상은 무엇이었냐면요. 수식. 어려운 거예요. 뭐 하기에? 관리하기에. even if, 비록 그들이 통제된 실험을 실행할 수 있을지라도.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마 even if 뜻 아직 못 외운 친구는 없겠죠? 근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형용사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 하기에. enough가 붙든 to가 붙든 그 사를 붙여서 뭐뭐 하기라고 일단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번 해볼게. 몇 번? 226번으로 가봅시다. 어디 밑줄 그으시냐면 여기 이렇게 됐죠? 자, 참고로 여기 있는 라벨드는 분사 구문이고 오늘 바로 이 뒷장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라벨드 뭐 꼬리표가 붙어지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만 먼저 해석해 봅시다. 어쨌든 요 to answer의 의미는 뭐라고? 부정의 결과라고. 답할 수 없다. 자, 그럼 여기만 해석하면 너무 논란이 되고 너무 어려워서 답할 수 없다. 또는 worst of all, 최악의 경우에는 관련이 없다. 그 프로젝트랑. 괜찮죠? 그래서 풀로 한번 해석을 하면 도덕성에 대한 질문은 종종 사이드로 밀려나요. 입법 토론에서 뭐라고 라벨링 되면서 논란이 많아. 도덕은 어려워 답하기에.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랑 관련이 없어. 도덕이라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내 해석한 것과 해석한 방식과 형용사 투부정사를 해석하는 그 방식, 그리고 하나 더 머릿속에 봐야 될 건 내가 이걸 주기적으로 복습해야겠다. 적어도 육모 보기 전에는 쌤이 초록색으로 친 문장들은 다 해석할 줄 알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가볼게. 227번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분사 구문입니다. 자, 일단은 내가 여기 필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정지시켜 놓고 필기 먼저 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난 여러분이 필기했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해석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위에 적읍시다. 우리는 부사 자리 준동사 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사 자리 ing, pp가 오는 걸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요걸 해볼 거예요. 어쨌든 쌤이 부사 자리 준동사 구라는 건 부사 절의 축약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필기를 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적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형태 변화라고 할까요? 형태 변화? 분사 구문이 부사절의 축약인데 어떻게 형태가 축약되는 건지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매우 간략하게. 자,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은 부사절 접속사가 있으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걸 보고 부사절 접속사니까 아직 문장이 시작한 게 아니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한 문장을 보게 될 거예요. 참고로 얘와 얘의 순서는 이렇게 바뀌어도 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사구문 뭐냐? 좀 간단하게 말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너무 많이 쓰는 접속사는 계속 말하면, 예를 들면 여기 적혀 있는 as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쓰는 접속사거든. 또는 여기 있는 주어랑 여기 있는 주어가 같으면, 자 예를 들면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행복했어. 이거 뭐예요? 자기애가 너무 충만해 보이잖아. 우리나라 사람이 말해도 똑같고요. 외국 사람들이 말해도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뛰어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 야, as 같은 너무 자주 사용하는 접속사는 우리 그냥 말하지 말자. 그리고 주어가 똑같으면 굳이 말하지 말자. 그러면 여기를 동사로 쓰면 문법적으로 틀리니까 ing라는 표시를 넣어주자. 그래서 ing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주어 동사 나오면 이 ing를 접속사 as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as는 너무 많이 쓰니까 as로 시작하는 부사절은 ing 덩어리로 축약해서 그냥 as의 뜻으로 말하는구나라고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s의 뜻을 여러분이 궁금해 하겠죠. 사실 궁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미안해요. 내가 육모가 이제 다가와가지고 좀 공부를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자, 아무튼 그럼 as 어떻게 해석하냐? 첫 번째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죠. 그다음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뭐 때문이라는 뜻도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보면 as I go to you 요 문장을 보면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너에게 웃음을 줬어. 미소를 지었어. 라고 했을 때 그냥 나 한 번만 말해도 되잖아요. 또는 as는 너무 많이 쓰니까 어떻게 줄인다고요? going to you 너에게 갔을 때 내가 너에게 미소를 지어줬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게 분사구문의 그냥 기본 컨셉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as라는 접속사는 너무 많이 쓰고 굳이 주어를 두 번 쓸 필요 없다. 그럼 얘네 다 없애고 동사만 남기자. 근데 문법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얘를 ing로 바꾸자. 라고 하는 게 분사구문입니다. 해석은 당연히 접속사 as를 썼으니까 접속사의 뜻을 따라가겠죠. 됐죠? 자, 그럼 이게 기본 컨셉이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주의사항, 의미상의 주어. 얘는 뭐랑 똑같아? 투부정사 부사랑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 동일 x는 뭐냐? 동일 x는 뭐냐? 동일 x는 뭐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왼쪽 와봅시다. 이건 까먹을 것 같으면 필기하세요. 동일 x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 여기 동일에 적어놨죠. 요거. 만약에 얘랑 얘가 달라. 그러면 얘는 접속사를 없애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남아있어요. 우린 그 남아있는 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그래서 형태를 어떻게 적었어? 주어 자리엔 명사가 오니까, 그죠? 명사가 오니까. 명사, 얘는 원래 뭐였던 거야? 주어였던 거야. 원래 주어였던 거야.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뭐뭐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가 뭐뭐 하면서. 자, 근데 여러분이 주의할 거, 예를 들면 이 명사 대신에 우리 앞에서도 하긴 했는데 소유격을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my, his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문장을 보다가 my going 하는 문장이 보면 내가 가면서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이 의미상의 주어. 자, 두 번째 부정문인데요. 부정문을 쓸 수 있잖아. 뭐뭐 하지 않으면서 그때는 ing 앞에 not과 never를 붙인다. 어렵지 않죠? 자, 3번. 요게 중요한데 별표. being의 99%는 생략됩니다. 새 1%는 뭔가요?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일단 being의 99%는 생략됩니다. 자, 근데 항상 강조하지만 뭔가 생략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략되는 사실에도 집중하는 게 맞지만 하나 더 생략된 나머지 덩어리를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나머지 덩어리. 그래서 적어놓은 거죠. being이 생략되면 형용사, 명사, 전치사구 하나만 더 할게요. PP 형용사 명사 전치사구가 남아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주어 동사니까 예를 들면 형용사로 시작해서 컴마 찍고 주어 동사 하면 나는 분사구문으로 인식해야지 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4번 접속사 미생략이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가 접속사를 as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을 왜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여기는 as가 아니라 예를 들면 while 같은 거였어. while. 근데 주어는 동일하네. 주어 몇 번만 쓰고 싶은데 한 번만 쓰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주어는 쓰기 싫어. 그래서 주어를 없애. 근데 부사절에서 잘 들으세요. 부사절에서 주어가 없으면 동사를 못 쓰거든. 그러니까 주어는 생략했어? 그러면 동사만 ing로 바꾸자라고 해서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 구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분사 구문의 기본적인 개념, 형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이 뭘 주의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는지는 뒤에 하면서 할 거니까 일단 가볍게 머릿속에서 그런 게 있었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227번부터 볼게요. 자, 쌤이랑 같이 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 요런 거죠. 어딨냐면 요렇게. person 주어, can be 동사, 개인적 팬 보어라고 하면 문장 끝났죠. 근데 그때 컴마 찍고 ing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ing는 병렬일 수 있겠죠. 이때 이 ing를 어떻게 해석하자고? as처럼 해석하자고. as는 뭐뭐 하면서니까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한 사람은 개인적 팬이 될 수 있대요. 느끼면서 이상적인 연결을. 스타는 여기서 연예인이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컴마는 뭘까? 그렇죠, 동격. 굿. 명사니까. 그 연결은 뭐냐면 강한 느낌이죠. 뭐에? 기억과 노스텔지아 향수에. 그리고 뭐 하면서? 관여하면서 어디에? 활동에 뭐와 같은?
뭐인과 같은. 우리 앞에서 배웠다. 뭐 하기 위해서? 자아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괜찮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거 까먹지 말고 그러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 이 문장은 최소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229번을 갈 건데 자, 229번은 내가 기본적인 문장 뼈대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내가 표시한 구간의 해석을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설명부터 들어야겠죠? 자, 선생님 설명부터 들어보세요. 이 문장을 죄송합니다. 이 문장을 파악해 보자고 하니까 크랩과 웨버가 주어고 인게이지가 동사, 인게이지 위드가 동사고 앤스로포모픽 쌤이 그 단어장에 넣어줬는데 인류학적인이란 뜻입니다. 또는 인간주의적인 그런 뜻이죠. 또는 의인화된 이런 뜻인데 아무튼 의인화된 비유 목적어. 그런 다음에 여기 that은 뒤에 동사부터 등장하니까 수식이죠. 그럼 문장이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문장 구조를 해석해 보면 크랙과 웨버는 비판적으로 의인화된 메타포 비유에 참여했대요. 즉 비유했대. 그 비유는 뭐래? 어떤 사물의 바이오그래피 일대기를 시사하는 거래. 그런 비유를 했대. 사물의 일대기를 설명하는 의미하는 비유를 했대. 됐죠? 그 다음 문장 끝났는데 갑자기 컴마 찍고 ing 이거 뭐라고? 분사 구문이라고요. 그러면 appropriately 적절히 강조하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뭐 하시냐면요. 뭐 하시냐면 이 that 뒤에 뭐뭐라고 강조하면서가 있는데 여긴 분사 구문은 없지만 그래도 해석의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 부분의 해석을 여기다 적어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고. 알겠죠? 지금 바로 해봅시다. 스타트. 됐나요? 오케이, 해볼게. 자, 하이라이트 다음에 that이 등장했다는 건 이 that은 명사절로서 완전하죠. 그럼 뒤에가 완전하니까 주어 동사 찾아야겠죠?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전통적 이해예요. 전통적 이해. 근데 누가 봐도 주어가 길 것 같으니까 우리 뭐부터 찾는다? 그렇죠. 동사부터 찾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통적 이해는 제공하는구나. 불완전한 정의를 이라고 해석하고 그 이해가 뭔데? 어떤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지. 생애 주기이지. from 뭐부터? 그 기술의 습득부터 뭐까지? 그 기술의 처리까지. 가정에서 처리까지의 이해가 전통적 이해가 불안정한 정의를 제공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229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문장 구조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육모 전에는 언제 이 문장을 던져줘도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아시겠죠? 아무튼 완전한 문장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하이라이팅 등장하면 뭐다? 그렇죠. 분사구문이다. 좋아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234번 별표. 뭐 별표 찍건 아닌데 그냥 외워봅시다. 이거 선생님 너무 많이 강조를 해왔었긴 한데 대열 바이 동그라미 해봅시다. 얘는 수능 어법에도 출제가 됩니다. 어법 출제 요소예요. 근데 대열 바이가 출제되는 건 아니야. 정확히는 여기 요 부분이 출제돼요. 왜 그런 거냐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 화면 시선 화면은 고정. 우리 아까 했던 229번에서 부사 다음에 ing 나왔죠. 괜찮죠? 왜냐면 부사는 문장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똑같아. 일단 적어봅시다. 이 대열 적으세요. 이 대열 바이라는 게 부사야. 그럼 아까 부사니까 부사하고 ing 나와도 분사구문 됐잖아요. 왜? 앞에 어떤 문장이 있어? 여러분 아직 해석하진 않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저항해요. 말하는 것을 리포터와 라는 완전한 문장이 있고 컴마 찍고 ing잖아. 그럼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그 사이에 대열바이가 부사라고 했잖아요. 들어갈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얘도 특정한 뜻을 가지고 있겠죠. 단어니까. 무슨 뜻을 가졌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더 기억하세요. 그것에 의해 라고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장 중간에 there by가 등장하면 얘는 뒤에 분사 구문이 무조건 와야 되는 부사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뒤에 무조건 분사 구문이 와야 되는 부사야. 그래서 여러분 there by 뒤에 어떤 문법적인 질문이 있다. 그럼 다 ing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분사 구문은 pp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 만약에 there by pp면 어떻게 해요? 아까 선생님이 1% 예외가 있다 그랬죠. 여기다 pp를 쓰고 싶으면 being pp라고 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그런 게 이것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두 개만 더 적어볼게요. 뭐가 있냐? there in이라는 게 있고요. there
after라는 게 있습니다. there인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 안에서란 뜻이고요. thereafter는 그것 후에라는 뜻으로서 요렇게 다 똑같고, 그럼 그것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그것은 보통 앞 문장을 가리킵니다. 앞 내용을 가리켜요. 아시겠죠? 앞 내용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앞에는 해석해줬잖아. 그리고 쌤이 단어를 줬으니까 234번의 단어를 줬으니까 한번 요거 해석 있죠. 내가 지금 뼈대를 잡아줬으니까 요 해석을 여기 빈 공간이든 여기 빈 공간에다 적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스타트. 되셨을까요? 오케이. 난 여러분이 해석했다는 전제하에 빠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세요. 비교하는 거야. 그냥 맹목적으로 듣지 말고. 자, 가볼게. 동시에 다른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저항합니다. 누구랑? 기자랑. 그것에 의해서 preserving, 지킬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시간을 그들의 과학에 대한. 자, 그리고 and 뒤에 ing가 있다면 앞에도 ing가 있으니까 분사구문 병렬.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뭐 할 위험? 인용되지 않을 위험. 왜냐면 과학자의 인용은 기자가 해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위험을 또 감수하는 거예요? 다른 불편한 연관성을요. 미디어 보도와. 당연히 기자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기사를 나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의미 파악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병렬 구조 파악하는 것부터 there by 뒤에 ing가 온다. 근데 그 ing는 분사구문이다. 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물론 there by there in도 기억해주고, there in there after도 기억해주고. 그럼 선생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236번인데요. 236번은 별표 치고 뭐라고 적으시냐면 주의사항 1번이라고 적고 기억을 해볼까? 아까 분사구문 주의사항 1번이 뭐였죠? 좋아요. 의미상 주어.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의미상이 주어냐면 아까 형태 잠깐만 적어볼게. 완전한 문장이 있어. 그런데 컴마 찍고 원래는 ing가 등장했는데 그 ing 앞에 명사가 똥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시선 따라와봐. 선생님이 시선이래. 요 펜 따라와봐. 펜. 똑같이 적는 거예요. 자, as 절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그럼 as는 부사절이잖아.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그럼 얘는 아직 주어 동사 등장한 게 아니죠. 그럼 주어는 뭐야? 저장 공간이 주어고 may even suffer 고통받고 있다가 동사야. 근데 suffer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자동사거든.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근데 컴마 찍고 their modernization. 그들의 뭐가 현대화가 어떻게? being pping 유지되고 있으면서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Their modernization 그들의 현대화가 being kept on hold 유지되면서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 문장을 풀로 해석하면 한번 여러분 선생님 해석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뭐 할 때? 박물관이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부을 때 어디에? 그들의 공개적인 공간에 저장 공간은 고통받아요. 그들의 현대화가 being kept on hold 유지되면서 또는 being given. 자, given은 주다니까 be given은 받으면서 공간을 덜 받으면서 to 뭐 할? house 저장할. 품사 누가 결정한다? 자리가 결정한다. 그래서 얘는 동사입니다. 참고로 여기 눈치챈 친구 있겠지만 분사구문 병렬 구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being given은 받으면서 라고 해석하고 품사는 자리가 결정하니까 house는 저장하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요걸 안다는 거. 여기. 아시겠죠? 자, 요런 거를 여러분 기억해 줘야 돼요. 이런 구조가 있구나를 머릿속에 받고 이 문장을 계속 복습해야 돼. 선생님 계속 복습하는 거 의미 있나요? 네, 의미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럼 내가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한테 3,000개의 문장을 보라고 하면 안 볼 거잖아. 그럼 300개의 문장만 꾸준히 보면 실력이 는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니?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3,000개 보라면 안 볼 거잖아. 근데 지금 300개 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투부정사 부사 해석과 분사구문 마스터하려면 이 정도 구문이라도 언제 던져도 다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기억해 놓자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간절한 바람이에요. 됐죠? 그럼 이거 머릿속에 넣었으면 밑으로 갈게요. 자, 앞문장을 의미하는 건데 얘는 간략히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요거 하나만 적어봐. 여기 똑같이 적어보세요.
She loves예요. 좀 글자가 이상하네. She loves me야. 선생님이 항상 쓰는 예문이죠. 그녀가 나를 사랑해요. comma which makes me.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네. 여기서 이 앞문장이 의미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컴마 위치가 앞문장을 수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것은 이라고 해석됩니다. 그것은 만든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쌤이 얘는 두 문장처럼 해석하라고 했죠. 그죠? 자, 근데 얘가 어떤 형태로 올 수도 있어요? 컴마 위치 메이크가 메이킹 형태의 분사 구문으로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럼 질문 이거잖아. 선생님 그러면 저게 진짜 분사 구문인지 아니면 앞문장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이건 아쉽게도 맥락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문장들을 많이 보거나 맥락을 잘 따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다시 그런 문장, 요런 문장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거나 맥락을 파악할 줄 알거나. 자, 근데 맥락 파악은 여러분 해봤자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라도 보시라고요. 왜? 앞문장을 수식하는 분사 구문은 거의 특정해. 컴마 미닝으로 쓰던가 또는 컴마 시그널링으로 쓰면 앞문장을 수식하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두 문장처럼 해석하라고 했어요. 요렇게 자 가봅시다. 서버브 교회는요, 근교는 훨씬 더 자동차에 의존적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은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변화의 신호를요. 뭐로부터? 대중교통의 그 주요 의존으로부터 개인 자동차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두 문장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좀 얻을 게 있지 않아? 여러분은 이거 적으세요. 정확한 번역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혈안을 얻으셔야 돼요. 이거 좀 다른 관점이야. 해석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 한 문장이었죠. 근데 내가 몇 문장처럼 해석하라고? 두 문장처럼 해석하라고. 그럼 번역 관점에서 매우 틀린 거예요. 그죠? 한 문장을 두 문장을 해석했으니까. 근데 정보를 파악한다는 입장에선 그게 더 쉬우면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수능을 보는 거지 여러분 번역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대신 적혀 있는 거 적혀 있는 대로 읽어서 적혀 있는 정보를 빼내자는 거지. 됐죠? 오늘 선생님이 이거 강조 많이 합니다. 오케이? 난 여러분이 그럼 요거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앞문장 분사 구문. 자, 그 다음은 아까 주의사항 세 번째였습니다. 주의사항 세 번째. 한 번만 더 적고 갈게. 아이고. 자, 주의사항 세 번째는 비잉이 생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했지만 비잉이 생략됐으면 생략된 이유가 더 중요하고 그 생략된 것을 쌤이 적어놨습니다. 됐죠? 귀찮은 거 알아요. 선생님 또 써요? 네, 또 쓰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없을 수 있으니까. 특히 뭐가? 얘네가. 그래서 한 번 더 적고 예문까지 적고 그 다음 선생님 설명 들으세요. 알겠죠? 스타트. 자,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문을 보세요. 자, 원래 여러분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being happy, I smile. 그럼 분사 구문이니까 행복하면서 나는 웃어라고 해석하겠죠? 맞죠? 근데 그게 어떻게? 형용사, 주어 동사로 나오면 이것 또한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해피만 있어도 행복하면서 나는 웃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느껴야 될 건 뭐야? 형용사만 딸랑 있는 게 어색해야 돼요. 명사만 딸랑 있는 게 어색해야 돼요. 전치사 구만 딸랑 있는 게 어색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어색함을 느껴야지만 얘를 행복하면서 나는 웃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만 더. 여기 의미상의 주어라고 적었죠? 왜냐면 의미상의 주어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요즘 마이클 잭슨 영화가 유행한다는데 마이클 이렇게 있으면 마이클이 행복하면 나는 웃어요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또 무슨 구조를 봐? 명사, 형용사 구조를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유연하게 돌아가야 돼.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아시겠죠? 그 하나만 보고 갈게요. 240번. 자, 봅시다. being이 생략되면 pp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컴마 찍고 consumer, moves,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참고로 여기 provide A, B,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문장 구조도 보이네요. 됐죠? 자, 그럼 암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쌤이 아마 단어장에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줬을 수도 있으니까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암은 준비시키다라는 뜻이고 그럼 암드는 준비된 이란 뜻입니다. 그럼 분사 구문이니까 준비되면서 또는 갖춰지면서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갖춰지면서 또는 준비되면서라고 시작하는 분사 구문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한번 적고 내 거랑 비교해 보세요. 아시겠죠? 스타트. 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해석해 볼게. 자, 도구로 갖춰지면서 또는 도구가 겸비되면서 그 도구는 뭐냐면 그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해 준 도구죠. 그래서 그 소비자들은요 이동합니다. 뭐로부터? 수동적인 구경꾼으로부터 적극적 참여자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툴이 뭔지 모르겠지만 선택권을 주는 툴인데 그 선택권을 받으면 소비자들은 액티브한 참가자로 갈 수 있대요. 아시겠죠? 딱히 어렵진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자 243번은 따로 해석은 안 할 건데 이것만 적고 갈게요. apart from. apart는 떨어진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apart from은 무슨 뜻이냐? 뭐뭐와 더불어 또는 뭐뭐와 달리라는 일종의 비잉이 생략된 전치사구 분사 구문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해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해석하고 afford 쌤이 단어 준 거 외우시고 아시겠죠? 이건 한번 해석해서 뒤에 해설지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도움 많이 된다. 미안합니다. 자, 243번까지 했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굳어진 표현이라고 나오거든요. 굳어진 표현. 근데 굳어진 표현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246번을 해석하기 전에 이거 먼저 적으세요. provided, given, depending, concerning, regarding, considering. 아시겠죠? 요거 적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필기하고 갈 거예요. 지금 적고 설명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이 적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설명할 테니까. 자, 가봅시다. 자, 분사구문인데 굳어진 표현이라는 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프로바이디드로 시작하면 여러분은 제공받으면서라고 해석을 하시겠지만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하는 분사구문입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자, 일단 적고 그 다음 선생님 설명 따라오세요. 244번을 보면 provided 있고 주어 동사 있죠. 얘가 뭐랑 똑같다? 뭐뭐 한다면이니까 if랑 똑같아요. 그 문장 구조를 잡고 해석하면 대부분의 어려운 리트리블 소리 대부분의 어려운 기억은요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져요. 뭐 한다면 그 기억의 행동이 그 자체로 성공적이라면. 괜찮죠? 그래서 provided가 분사 구문으로 나오면 제공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공받으면서라는 뜻이 아니라 if라는 뜻이라는 거 꼭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걸 제공받으면서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그러면 영어가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기분 가봅시다. 기분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면 뭐뭐를 고려하면이라고 해석되죠. 근데 여러분 질문. 리오야, 네 아까 기분 비슷한 거 받으면서라고 해석했던 것 같은데? 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것도 혹시 기억나요? 비잉이 생략되는 게 99%라고? 아까 1% 남았다고? 그 중에 하나도 얘입니다. 그 1% 중에 하나 얘인데, 자, 적으세요. 얘는 받으면서라고 해석되려면 무조건 being, given이라고 쓰여야지만 어떻게 된다? 무엇을 받으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쭉쭉 가볼게요. depending on은 다 아시겠지만 뭐뭐에 따라라는 해석이고요. 자, concerning과 regarding은 뭐뭐에 관해라는 뜻이죠. 우리가 배웠던 when it comes to랑 똑같은 거고. 자, 그 다음 considering은 고려하면서라는 뜻도 되는데 고려하면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if로 해석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즉 적어도 여러분이 영어를 좀 수능 영어를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둘, 넷, 여섯 이 6개의 독립분사 구문 독립분사를 용어를 써서 미안해요. 이 굳어진 분사 구문 표현을 머릿속에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예를 들면 리갈드는 여러분이 알기로 여기자잖아. 여기다. 여기면서라고 해석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워줍시다. 그럼 적용된 거 하나만 보고 갈게. 246번. 어디냐면 여기 given 보이죠? 문장이 다 끝났는데 given that 하면 이 that은 참고로 명사 절이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완전한 문장을 고려하면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맞죠? 그 246번도 쌤이 다 어휘장 준 것 같아요. 뭐 replication, verification 이런 거 다 쌤이 단어장 준 것 같으니까 여러분 뭐 하시냐면 요 문장의 해석을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참고로 somewhat은 어느 정도란 뜻이고 제발 외웁시다. 각주 절대 안 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해석하고 선생님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스타트. 하셨죠? 자, 그럼 바로 해석을 해볼게. 자, even those 심지어 뭐만 사람들인데 who가 등장했으니까 나 같으면 동사부터 찾을래요. 동사가 어딨냐면요. 어딨냐면
여기 있죠. 노트. 오케이? 노트는 주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주목하다. 여기서 주장하다인 것 같아. 그럼 주어를 해석해 보니까 심지어 those who 어떤 사람들? 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적 경연 대회를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과학적 경연을 묘사하는 사람들은 주목한대요. 또는 주장한대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것은 어느 정도 부정확한 설명이라고. given 무엇을 고려하면 replication 복제와 verification 어떤 유용성 타당성이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는 걸 고려하면 그리고 과학에서 흔하다는 걸 고려하면 그러한 설명은 틀린 거래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제발 given은 분사구문으로 나오면 고려하면이라고 해석합시다. 분사구문으로 나오면이라고 했어요. 이상한 거를 해석하지 말고 분사구문으로 나오면. 아시겠죠? 참고로 이거 외워주시고 자 오늘의 마지막 챕터 가볼게. 접속사가 남은 분사구문.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적고 갈게. 위에다 뭐라고 적으시냐면 주의사항 4와 연결됩니다. 자 그럼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지 버튼 누르시고 요거 필기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필기했다는 전제하에 난 바로 설명 들어가 볼게. 자 접속사는 생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적읍시다. 일반적으로 생략된 접속사는 as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에 접속사 as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as가 아닌데 아까 말했지만 여기 있는 주어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주어를 없애고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접속사 ing하고 주어 동사. 그래서 접속사 의미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우린 being이 생략되는 것도 알았으니까 매우 중요해요. 별표 3개 칩시다. 접속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나 전치사고 딸랑 나고 주어 동사 나오면 그것 또한 분사 구문이다. 근데 이건 예시가 많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간단한 예문을 적을게. 똑같이 오른쪽에 적어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While at the gym, I got muscle. while 접속사 전치사 군데 여기서 끝났네.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히 등장하네. 그러면 분사 구문이라고요.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체육관에 있는 동안에 나는 근육을 얻었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요런 것도 볼까? 자 만약에 뭐가 있을까? While happy, I smile. 행복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행복하면서 나는 웃어요. 아시겠죠? 행복하면서 나는 웃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적용시켜 볼게요. 248번 가봅시다. 자 248번 같은 경우는 여기 while 다음에 바로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럼 얘는 adjusting 즉 바꾸면서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꾸는 반면에 또는 바꾸는 동안에라고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ing까지 있다는 건 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reorienting 바꾸다라는 뜻이죠. 바꾸는 동안에. 오케이?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건 여러분 한번 해석을 보세요. 이너 싱글 핸드 한 손에 인간은 쉽게 잡고 조작할 수 있어요. 물체를. 심지어 작고 연약한 물체를요.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의 손가락을 바꾸는 동안에. 뭐로? 그들의 물체에 맞춰서 손가락을 바꾸는 거겠죠? 그리고 뭐 하는 동안에? 그것들을 좀 바꾸는 동안에. 여기서 그것들은 뭐겠어? 손가락이겠죠? 뭐, 뭐와 함께? 배치와 함께. 우리의 그 손가락 끝에 패드라고 하면 지문의 위치를 바꾸면서 물체를 쉽게 잡을 수 있대요. 뭐 내용은 딱히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석했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 쌤은 그럼 여러분 이해했다고 전제하고 넘어갈게요. 이해 안 됐으면 정지 버튼 누르고 해석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정도는 문제 없어야 육모도 문제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51번도 볼게요. 251번은 왜 별표냐면 요 구조를 보라고. 별표야 접속사 being 생략되고 pp의 구조를 보라고. 어떻게? 접속사 pp의 구조를 보라고. 분사구문. 해석은 어떻게 한다? 비록 원래 발명되었지만입니다. 비록 원래 발명되었었지만이라고 해석하고 자 나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안 믿을지도 모르지만 난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 요 정도는 해석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 이걸 여러분이 직접 해석하고 확인할 거라고까지 믿어요. 정말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하고 그 뒤에 해설지랑 비교하시고 모르겠다고 하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내 생각엔 여러분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252번과 253번을 볼 건데, 자, 252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 적으세요. 의미상 주어가 살아있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 allowed는 타동사입니다. 근데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죠. 그럼 얘는 타동사이지만 ed로 하는데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pp였다는 얘기겠죠. 그럼 pp니까 허락된 거겠죠. 그럼 구조를 보면 접속사, 명사, pp의 구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컨디션이 허락될 때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컨디션이 허락될 때. 왜? 접속사 붙으면 뭐 접속사 그대로 해석하고, 명사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로서 주어처럼 해석하고, 그냥 pp도 pp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컨디션이 허락될 때 그들은 would set fire, 불을 지필 거예요. 불을 지필 거예요. set fire도 외우세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아마 단어장에 없을 거라서 적고 갑시다. set fire, 불을 지피다. 불을 지피다. 이것도 해석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불을 지피다라고 해석 못해. 막 불을 설정하다 또는 뭐 불을 끄다 막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워줘야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253번으로 갈게요. 자, 253번도 별표인데 왜냐면 아까 선생님 말했던 접속사, 형용사의 분사구문입니다. 자, 따라가 보세요. 자, 여기 어카운트는 설명이라는 명사인데 명사 뒤에 대시 있으니까 무슨 절? 그렇죠. 수식절입니다. 그럼 뒤에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동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누가 봐도 동사는 provide죠. 내 앞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가로. 접속사, 부사, 형용사. 부사는 문장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 구조네요.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냥 분사 구문처럼 해석해요. 자, while이니까 뭐뭐이지만인데 not이니까 뭐뭐가 아니지만. 근데 true니까 진실이 아니지만 necessary 필수적으로 진실은 아니지만이라고 해석합니다. 됐죠?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과제거든요. 253번을 정지 버튼 누르고 쌤이 여러분 드린 단어까지 본 다음에 한번 여기 밑에다가 있죠. 요 구역에다가 해석을 적고 쌤이랑 비교해 보세요. 알겠죠? 뭐 여기까지 안 듣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번 주는 검사를 할 겁니다. 안 됐으면 해오세요. 참고로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여러분이 많이 안 해오시면 선생님 수업을 하지 않을게요. 진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한번 해석을 적어보세요. 스타트. 적으셨죠? 그래서 선생님의 해석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 역사적 소설은 추가했습니다. 살을요. 어디에? 그냥 맨뼈니까 뼈에. 살을 뼈에다가 살을 더했대요. 그 뼈는 뭐냐면 역사가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또는 by doing so. 요거 좀 해석이 어려울 텐데 전치사구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provide는 누구가 봐도 동사니까 앞에서 동사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조 어떻게 잡는다? 허구는 살을 더해요. 그리고 제공합니다. 설명을. 이렇게 와야 돼요. 됐죠? 다시 역사적 허구는 그렇게 함으로써 즉 살을 더함으로써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 설명은 뭐냐면 진실일 필요는 없지만 더 분명한 어떤 지표를 제공하는 거죠. 무슨 지표? 과거의 사건, 환경, 문화에 대한 지표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해석을 못했을까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얘기하지만 why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분석해야 돼요. 왜 못했을까? 나는 전치사구를 다룰 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이런 거 못 보나? 아니면 provide가 동사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나? 뒤에 명사가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된 구간을 여러분도 모르겠으면 나한테라도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난 제3자니까 봐줄 수 있잖아. 알겠죠? 자, 마지막 with 분사 구문입니다. 사실 얘 별거 없고요. 일단 이것도 필기를 하고 들으세요. 오케이? 필기했다고 생각하고 할게. 자, 얘는 위에 적었다시피 얘랑 똑같아. 자, with는 전치사이지만 우리는 with 분사 구문은 그냥 접속사로 취급을 할게요. 어떤 뜻을 가진? 뭐뭐 한 채로. without은 뭐뭐 하지 않은 채로라는 뜻을 가진. 자, 근데 분사 구문은 ing만 나오는 게 아니야. being도 나와요. 근데 being은 뭐 된다고? 생략된다고. 자, with가 붙었다고 다를 게 없다니까? while에서도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with 명사 형용사 또는 with 명사 전치사구, with 명사 pp의 구문을 보게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접근해야 될 태도를 내가 여기다 적은 겁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은 with나 without을 보면 ing나 pp를 확인해요. 오케이? 그리고 그 사이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인지하십니다. 됐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with를 보면 ing부터 찾아요. 아, 그때 명사가 길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한 채로. 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한다? 그러나 with 뭐 한 채로? 장소, 뭐와 같은 시티나 지역이나 심지어 전체 나라 같은 장소들이 홍보된 채로. 뭐로써? 도착지로서.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제발 봐주세요. and 뒤에 또 pp가 있어. 그럼 얘랑 병렬이겠죠. 그럼 뭐 한 채로 그 장소들이 묘사된 채로. as 뭐로? 희생자로. over tourism에. 됐죠? 그래서 뒤에서는 어떻게 하냐? things는 상황이란 뜻만 알려주면 여러분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죠.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아, 그럼 여기서도 누군가는 things라는 상황, things가 상황이라는 뜻이 있구나라고 넘어간다고. 근데 누군가는 아, 저걸 기억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거를 원래 알고 있던 거랑 다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이 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오늘 분사구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강의 무조건 듣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에 선생님 설명한 게 있는데 여러분 숙제를 이제 앞으로 안 한다. 좀 불성실하다. 그런 태도를 보이면 선생님은 수업을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